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선거 상황실에 올라온 키워드는 이겁니다. 도와달라, 심판하자. 오세훈 후보는 심판하자, 박영선 후보는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후보의 유세 현장 직접 보시죠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응원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 저한테 꼭 당선되라고 그렇게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루에 2%씩 따박따박. 아이고, 여기도 많으세요. 안녕하세요. 영상입니다. 시간 좀 잘하게 예.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여기 재래시장도 많이 저희 어머니 장사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지금 이제 이걸로 바꿨네. 딱 요만큼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요 옆에 요 똑같은 이런 거죠.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두 후보의 유세 현장 살펴봤습니다. 지금 여론조사 상황은 어떨까요? 오늘 선거 상황실에서 여론조사 상황 한번 짚어보죠. 자,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박영선 후보가 36.5%, 오세훈 후보가 55%. 두 후보의 격차가 꽤 벌어집니다. 20%포인트 가까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이재명 기자, 국회 반장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. 지금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상당한 것 같아요. 20%포인트 가까이 나는군요.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번에도 방금 조사가 18.5%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났고,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.5니까 약 7%포인트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벗어나서 지금 양쪽의 격차가 있다.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오세훈 후보 쪽이 확실히 유리한 지금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가장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아마도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, 30대, 40대 젊은 층에서 급속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아마 민주당도 그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잡을지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지금 LH공사의 투기 문제, 투기 의혹, 그리고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젊은 층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결국은 영끌이라고 하죠.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해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,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좌절감 속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.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부동산 민심이 여론조사에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. 연령별로 두 후보가 어떻게 강세, 약세를 보이는지 함께 보시죠. 자, 이게 좀 흥미로운데 박영선 후보, 오세훈 후보, 20대와 40대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2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60%, 반면 박영선 21%, 40대에서는 박영선 50.9%, 오세훈 34.7%. 자, 이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. 40대가 특히나 박 후보에게 유리한데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앞서서 이 기자가 이 여론조사 기저에는 부동산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자, 그래서 이제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을 했습니다. 요약하면 이겁니다. 박영선, 부동산 문제로 진 가슴의 응어리, 제가 그 화를 다 풀어드리겠다. 내가 그 화 다 풀어드리겠다. 오세훈, 주택 생지옥 만들고 무릎 꿇고 사죄한 적 없는 문 대통령 용서 못해. 시민들이 분노하셔야 한다. 문재인 대통령을 오세훈 후보는 언급했고요. 박영선 후보는 응어리를 풀겠다라고 사과를 구하는 멘트가 나갔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김영주 의원, 20대, 40대, 이 연령별 지지율도 봤고, 앞서서 이제 전체 지지율도 좀 봤고, 후보들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멘트도 좀 달랐는데,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
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파장이 가장 크게 미친 보면 성별로 보면 여성층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여성층이 지금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여성층이 상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많아지는 예. 뭐 정말 이사를 가야 되고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. 또 20대 청년들은 사실은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갖긴 취직도 어렵고 뭐 물론 코로나 자체가 현 정부의 탓은 아닙니다만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수학개미, 동학개미 하면서 주택 투자하지만은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벼락 끝들에 있다. 그런 부분들이 특히 20대에서 저렇게 많이 여야의 차이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그렇군요.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뭐 40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측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무감각증 이런 것과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지고 50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다시 60대 이후는 다시 보수층 그대로의 표심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3월 24일 조사거든요. 예. 근데 단일화 발표 직후에 어떤 밴드웨건 효과가 좀 반영됐다라는 측면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 투표했을 때 이 세대별 투표자들이 좀 불평등하게 드러나죠. 그러니까 20대나 60대는 더 많이 투표장에 갈 수 있습니다만 2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제 여론조사와 실투표의 결과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, 그러니까 지금 20대, 40대가 이렇게 나는데 과연 20대랑 40대 중에 어떤 연령대에서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그런 부분이 또 또 다를 있을 수 수 있다.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투표의 결과를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라는 예. 생각이 드는 거죠. 선대본부장 하실 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.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후보를 위해서 연령층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건가. 네. 요 방법, 요 전략회의 거의 밤새서 하다시피 뭐 그런 부분이 하죠. 있죠. 그런데 어쨌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강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. 그래요? 근데 박영순 후보의 경우에는 투표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? 홍대 앞에 편의점, 알바, 즉 20대의 소구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첫날 오전, 낮 유세를 어디서 했습니까? 구로에서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과 약점, 즉 20대라고 하는 것과 자기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했던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속에서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. 자기의 강점과 자기의 약점이 첫날에 나타나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멈췄었던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군자 말하자면 그 지하철 기지에서 출발하는 거죠. 다시 내가 그동안의 10년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출발하겠다. 더 새로 산업적인 말하자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혹은 방역을 통해서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. 이런 메시지들이 저 안에 다 있는 거죠. 예.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어떤 다 캠페인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분석